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를 사랑한다.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 성숙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진짜 알고 싶어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읽어봤는데요. 좋은 책도 참 많았는데 또 아닌 책도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책을 고른다면 사랑의 기술 책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책은 사랑에 대한 근원적 통찰에서 사랑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완벽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조건 읽어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 건축,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무엇인가? 첫째는 이론의 습득, 둘째는 실천의 습득이다. 만일 내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인간의 신체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은 의학 기술에 숙달되지는 못했다. 상당한 실무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의학 기술에 숙달되고 마침내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어떤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이 있다. 곧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한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랑의 경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의 기술은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곧 성공, 위신, 돈, 권력이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정력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기술은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사랑할 수 없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선,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늘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활동이라는 말의 애매한 의미 때문에 난점에 봉착한다. 이 말의 현대적 용법에서 활동이란 말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의학 공부를 하거나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외부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활동의 동기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단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항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다. 생산적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한의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준다고 하는 점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적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야기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행위에서는 무엇인가 탄생하고 이와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감사한다. 내 생명은 타인을 충족하게 만들어 그 사람 또한 주는 사람으로 만든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네, 오늘은 사랑의 기술 책에 대해